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화재 폭발, 누출, 고위험 작업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정안전관리 시스템, 현장 작동성 강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자 이거죠. 그리고 그 동종사고의 어떤 재발 방지, 비상대응 체계를 이제 앞에 나왔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업 계획서 작성 이렇게 했는데 이건 좀 구체적 내용과 방법이 미비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작업계획서 작성 이행 의무를 강화하면서 이 JSA Jobs Safety Analysis에서 줄여서 이제 JSA라 하는데 요거를 이제 작업 수행 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 요인과 사고를 파악한 뒤 이제 여기서 이제 피해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뭐 포엠 위험성 평가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포엠은 뭐 그 사람, 머신, 맨, 머신, 매터리얼, 메소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이제 거기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지만은 요거는 그 단계별로 해서 쭉 그 순서대로 그냥 풀어나가는 그런 분석인데 뭐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어쨌든 뭐 포엠대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걸 이게 더 능숙하다 그러면 이것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법에서 이렇게 정해하면은 이걸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공정에서 발생되는 위험 요인 찾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툴은 여러분들이 아주 편한 툴을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JSA 실행 흐름도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절차서를 작성하고 어떻게 할 것이다, 누가 경력이 얼마 된 사람이 들어오거나 뭐 양식을 만들거나 뭐 그렇게 해서 이런 절차서를 작성하고 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정이 많은 그 경험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 건지 처음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 와서 하면은 그 내용은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룰을 만들어 가지고 뭐 전기 쪽에 몇 년, 뭐 기계 쪽에 몇 년, 그리고 오퍼레이터 쪽에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그 룰을 만들어서 팀을 구성해서 어디를 대상으로 작업할 건지 뭐 그런 것들 정해야 되겠죠. 신설하는데 할 거냐, 아니면 증설을 하는 데 하냐, 아니면 기존 설비를 변경하는 데 할 것이냐, 아니면 신규 물질이 들어왔을 때, 아니면 협력업체,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장 내 어떤 그 위험이 파악되지 않은 그런 쪽은 다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뭐 평가 실행 속에 보면은 작업 단계 뭐 구분 있고 어떤 뭐 위험 요인 파악을 하고 단계별 안전대책 수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게 다 끝나면은 검토 승인, 안전관리부서장이 이제 검토도 하고 이제 최종 승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디테일한 거는 이제 부서장이 좀 하고요. 그 절차를 제대로 했는지 이제 그거 보고 크게 보면은 뭐가 누락됐는지 그런 것들이 좀 알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지도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JSA의 결과 후속 조치라든가 했으면은 뭐 개선도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리고 뭐 그러면 이제 기록도 하게 됐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을 교육하는 것도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해야지 안전에 이제 전원 참여가 되는 거지. 뭐 어느 한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축구를 갖다가 중계방송 안 하면 누가 이렇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중계방송을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관심 갖고 뭐 응원하고 거기에 함께 하듯이 이런 내용들은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계속 중계방송을 해줘야 돼요. 안전관리자들은. 그러면서 사업주가 관리감독자가 관심 갖고 안전에 관심 갖고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결과를 위에 이제 보고도 하고 그런 쪽으로 지금 프로세스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하나의 예로 차량 바퀴 교환과 관련된 작업 구분의 예. 그래서 너무 넓게 구분한 단계 1번 주차한다, 2번 펑크난 바퀴를 꺼낸다, 3번 예비 바퀴를 끼운다, 4번 운전한다. 이건 너무 큰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기 잡을 때
그 멸치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 고등어 잡는 정도의 어떤 큰 그물을 쓴다 하면 멸치가 잡힙니까? 안 잡히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물을 선정을 하듯이 이것도 역시 여기 위험성 평가에 맞게끔 좀 촘촘하게, 그렇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너무 자세히 구분한 게 이제 이쪽에 그 사례로 보여지는데 적절히 구분을 해서 좀 그 위험성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까 그 저 큰 틀의 그 프로세스대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 구분을 봤을 때 이제 기계적인 요인, 뭐 어디 협착이라든가 끼임이라든가 뭐 말림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상하 작동하는 그쪽에서 어떤 그것도 역시 뭐 예를 들어서 칼날 프레스처럼 저 상하 작동하는 그쪽에 손이 들어가서 뭐 절단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어떤 정기적인 요인은 뭐 우리가 흔하게 보는 그 감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방폭 설비의 어떤 적용 여부라든가, 그리고 물질도 이게 그 유해성 물질 그런 거 다 파악을 했죠. 우리가 지금 그 어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지금 가습기 그 물질도 역시 그 사전에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들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실명한 그 어떤 중소기업 작업자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에탄올 그 쓰면 되는 거를 좀 저가의 물질을 쓴다 해서 메탄을 씀으로써 어떤 그 실명을 유발하든가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다 사전에 다 이제 체킹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 참고로 해가지고 해당되는 것들을 전부 찾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 단계별 안전수칙. 일단 아까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파악된 각각의 그물에 걸린 위험 요소들을 어떻게 해서 이제 예방 또는 감소 대책을 이제 수립해가지고 거기 뭐가 있는지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런 그 절단 위험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앞에 들어간 입구에 광센서 스위치를 설치하고 들어가면 뭐 내려오던 장치가 쓴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겠고, 예. 여기 보면은 이번에 보면 대책에는 유해 위험 요인의 제거, 기술적 대책, 관리적 대책, 교육적 대책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현장 가가지고 그 위험성 평가를 시키고 제대로 그 했나라고 보면은 등급이 다 낮아요. 그럼 뭘로 가냐면 교육, 안전수칙 부착.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이제 다 그 교육하는 거 이렇게 크게 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뭐 또 수칙 만들어갖고 이거 부착하는 거는 또 그것도 그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요. 다 쉬운 걸로 해 이렇게 보면. 근데 사람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하고 경차하고 똑같아요. 그 안전 사양이 벌써 제네시스급은 사람이 지나가도 자동으로 쓰고 차선 이탈돼도 경고 울리고 그러는데 경차 같은 거는 비용이 싼 대신에 그럼 누가 다 해야 돼. 운전자가 해야 되는 거라고요. 예? 그 운전자 교육 뭐 교육해가지고 뭐 해서 그 절대 넘어가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제대로 된 것들은 설비적으로 센서적으로 이렇게 안전장치 쪽으로 이렇게 해서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잘 돼 있듯이 여기서도 보면은 기술적 대책을 첫 번째 최우선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적 대책, 교육적 대책 이런 식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지. 아주 쉬운 대책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 너무 위험성 평가 갖고 등급을 낮춰가지고 수용 가능한 위험으로 그대로 놔둔다든가 아니면은 수용 불가 위험이 있는데 어떤 그 설비적인 그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갖고 수용 가능한 걸로 그냥 강제로 내린다든가 이러면 전 위험성 평가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또 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잘 보고서 지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걸 볼 수 없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 관리 감독자가 얼마나 관심 갖고 그런 걸 했는지 나온 거하고 그 등급 그 나온 것들을 좀 이렇게 어떤 뭐 비교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비교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그걸 잘 그 지도 조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여기 보면은
JSA의 실행 예에서 주차를 한다. 그럴 때 유해 염료는 다른 자동차에 의한 추돌 위험. 우리 그 고속도로 같은 데서 보면 갓길에서 채워놨다가 그대로 또 추돌돼가지고 상해 사고 나는 것도 있고, 사고 조치하는데 또 와서 또 2차 사고 내는 것, 그런 것도 있죠. 그럴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옆에 대책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불안전한 그 상태가 되지 않도록 이제 조치를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뭐 아무래도 실행의 예를 갖다가 이제 올려놓은 거 보니까 구체적으로 잘 해놨는데, 이런 걸 참고하셔서 하신다면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희 회사에서 어떤 공정의 그 위험성 평가를 한 건데, 여기 이제 실행 단계에서 뭐 원료 계량이라든가 이송이라든가 뭐 그런 거하고 작업 내용에 어떤 그 구체적으로 해놨죠. 여기 보면은 지게차를 사용해서 3층 제주실 출구에서 출구에 내려놓는다. 이럴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뭐 현재 이렇게 했을 때 현재 안전 조치가 뭐가 있는지, 없다라면은 대책은 뭔지, 그리고 빈도, 강도, 이게 만약에 사고 날 수 있는 확률이 뭐 일주일에 한 번 있다,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뭐 길게는 정말 한 달 뭐 10년에 한 번, 아니면 100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이제 빈도를 정하고, 거기서 이제 요거는 회사에 맞게끔, 규모에 맞게끔 이제 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강도는 예를 들어서 응급처치 수준이다, 아니면은 뭐 경상이다, 아니면 중상이다, 아니면 사망이다, 이런 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1등부터 한 5등까지 나눠가지고 서로 크로스해서 3등급 뭐 몇 점 이상 339 하면 지금 맨 위에 나왔듯이 339 하면은 지금 C등급으로 나왔는데, 그럼 9점부터는 C등급이라든가 아니면 더 높은 12점부터는 뭐 2등급이라든가, 그거는 나름대로 이렇게 그 사업장에 맞게끔 이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드 같은 데 잘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발췌해가지고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거를 평가를 했더니 B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개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맨 위에 걸 보면은 이제 여기 B등급도 있고 C등급도 있는데, C등급을 보면은 개선 번호, 이게 평가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다 매겨가지고 이제 사후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선 번호 몇 번 해서 개선 계획이 뭔지, 언제까지 개선할 건지,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그 개선하면은 빈도가 얼마나 내려갈 거고 강도가 얼마나 내려갈 거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어떤 수용 가능한 위험 요인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내려서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위험성 평가는 안전관리의 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관리 이렇게 뭐 흔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목표가 있어야지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관리할 게 있어야지 하는 거고. 그러면은 어디서 빼야 되냐면, 막연히 위험할 것이다 해서 거기를 관리해야지 이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툴을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다 평가해가지고, 거기서 이거는 교육, 이거는 설비 개선, 이거는 어떤 투자 이런 식으로 다 나눠가지고 전체 계획을 짜는 겁니다. 계획을 짜가지고 다시 누가 할 건지, 뭐 할 건지, 언제까지 할 건지, 그런 것들을 한다라면 우리 계획이 다 위험성 평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성 평가는 상당히 중요한 거고 안전관리의 기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뒤에 있는데 아까 내용하고 큰 차이는 없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개선 리스트 해가지고 아까 개선 번호가 이제 쭉 있죠. 그리고 개선 계획 내용, 이제 언제까지 할 건지, 담당자가 누구 건지, 이것도 이제 다시 별도의 장표. 아까는 위험성 평가 끝에 이렇게 있지만은 요거는 이제 개선할 거니까 별도의 리스트를 만들어갖고 따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나왔다 그러면 위험성 평가를 해가지고 대책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안전작업 절차겠죠. 이제 법에서 요구하는 그런 절차, 누락 없이 다 위험이 들어가 있어서 그게 근무하는 작업자들이 안전을 인지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그렇게 했을 때는 허수아비 세우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사람을 세워놓을 수 있고, 뭐를 하더라도 위험으로부터 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JSA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작업 절차서가 오리지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얘기 나온 김에 좀 더 추가로 한다면 위험과 운전 문서 이렇게 해접 스타디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전 아까는 그 작업 단계별로 이렇게 그 프로세스가 있을 때 작업 단계별로 이렇게 나눠서 평가를 했지만은, 이거 같은 경우는 구간별로 좀 나눠서 문제점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정에 존재하는 위험 요인과 공정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운전상의 문제점, 그런 걸 찾아서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검토할 도면을 갖다 놓고 공정 설명을 하고 뭐 해서 쭉 뭐 13단계로 쭉 나눠져 있는데, 그 뒤로 넘어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해접을 위한 도면이 준비됐습니다. 이 전체 도면을 보면서 공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제 저 단계별로 위험을 평가하면 되겠죠. 여기 보면은 펌프 A 플로메타 이렇게 있고, 펌프 B, 물론 여기 펌프에 해당되는 그 재료들이 좀 있습니다. 원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질소 같은 거를 이제 투입하는 거는 이게 위험물이기 때문에 여기 산소하고 어떤 차단을 위해서 이제 질소 투입해가지고 화재 폭발이라든가 그런 걸 예방치 하면서 집어넣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갑자기 어떤 압이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용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 납차 디스크, 그리고 릴리프 밸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나갔을 때 비상 어떤 이젝터를 위에서는 이쪽으로 나간다면 이거 그냥 대기 방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인시너레이터 쪽으로 이렇게 뽑는 2인치 배관을 통해서 인시너레이터로 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액터 아웃렛 라인이라든가 드럼 쪽으로 포장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쪽도 밸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 온도 게이지라든가 밸브 1부터 9까지니까 한 밸브가 한 9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해야 될 게 설비 운전 상태 조합표를 이제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설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V1부터 밸브 1부터 밸브 9까지 있고, 펌프 A부터 펌프 B도 있고, 그리고 아지테이터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뭐 여기 동그라미 O라고 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바 친저 오픈돼 있고, 그러니까 열렸다는 거고, V2 밸브 2는 이제 닫힌, 요 A 펌프가 주입돼 가지고 교반이 될 때는 밸브 2는 닫힌 거고, 밸브 3는 열리고, 그리고 밸브 4는 또 닫히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 이 설비 전체 운전 상태를 이제 알 수 있도록 이 표를, 조합표를 이렇게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평가를 해야 되겠죠. 했을 때 조합표를 만들었고, 검토 구간, 아까 A 주입 배관, A 펌프로부터 주입하고 B 주입 배관. 그때는 A 작업 단계가 있을 때 A 주입 교반 이렇게 했을 때는 A 주입 배관이니까 이거 저기는 운전 중이고, 여기는 운전 중이 아니니까 이제 X치고, 반응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운전 되겠죠. 가열, 뭐 냉각은 해당 없고, 뭐 이런 쪽으로 다시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걸 이제 식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토 구간에 대해서 아까는 이제 요 위에 있는 검토 구간을 이쪽으로 다시 나열해 가지고 공정 변수가 있죠. 공정 변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유량이 흘러간다든가 온도가 올라간다든가 뭐 그랬을 때는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서 압력이 올라가죠. 그래서 그런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이 공정 변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이제 나열함으로써 이 설계 의도대로 제대로 가는지, 있으면 있고 다 해당되면 더 이렇게 5로 이렇게 쳐주고, 없다 이렇게 할 때는 저는 X, 해당 없는 것들은 또 전부 다 X를 이렇게 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X를 친 건 다 빼버리고, 이 행렬표에다가, 아까 A 주입 배관, 검토 구간 1-2, 이거는 이제 검토 구간이 이제 상당히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총 해다 보면 6단계로 나눠져 있고, 8구간이니까 토탈 48면을 작성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정 변수가 유량, 압력, 온도, 이런 거에 대해서 증가하고 그러면 어떤 요인인지, 감소가 되면 어떤 요인인지, 뭐, 유량은 없다. 뭐, 이렇게, 아까 공정
현황표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을 해당 없는 건 다 빼버리고 그 해당되는 것만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보면 A에서 B 주입배관으로 들어갔는데 해당 없으니까 전부 빼고 이것만 지금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험성 평가 결과를 이제 기록지는데 아까 이탈됐을 때 유량이 증가한다. 왜 증가하냐? 원인은 밸브 완이 개방됐기 때문에 완전히 개방됐다. 근데 위험 사항은 없다. 그러니까 현재 안전조치는 해당이 없겠죠. 근데 이제 유량 감소로 인해 가지고 부위완 밸브가 중간에 잠기니까 중간에 좀 잠기다 보니까 주입 시간이 좀 과다하게 들어간 거죠. 그래도 현재 여기는 전 안전조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전 운전 표준에 기술하고 교육하고 아니면은 뭐 얼마나 다쳤는지 유량을 더 체크하고 자동 밸브 같은 거라면은 자기가 컨트롤 되면서 더 끌어줄 수 있도록 이쪽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적으면 되겠죠, 이제. 그리고 유량이 없음. 근데 부위완 밸브가 완전히 잠겼다. 그러면 원료가 투입 중단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벨 게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현재 안전조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현재 위험 등급은 2등급으로 평가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도 역시 검토관 이렇게 해서, 비정상 유체가 V2 밸브가 열림으로써, 뱃셀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상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아까 납차 디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터져가지고서, 대기적으로 방출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는, 스크라바로, 뽑는다. 그거 보내가지고 안전하게, 정지한 다음에, 대기 중으로 이제, 뽑도록 이렇게 되겠죠. 근데 현재 이제 안전조치는 파열판, 아까 납차 디스크 그게 있는데 위험 등급 3등급으로 돼 있고, 개선 권고사항은 운전 표준에 이런 것들이 밸브가 열리지 않도록 이렇게 안전 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죠. 이거는 여기서 한 사례로만 이렇게 들었는데 그거는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안전장치 레벨 게이지라든가 센서라든가 추가로 납차 디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조치 하는 거는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같이 안전관리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정안전자, 오퍼레이터, 안전관리자 그리고 공무부서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해야지 많은 위험들을 도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서로 협조 안 하고 안전이니까 안전만 해 이래보면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갖다가 어떻게 평소에 유대관계라든가 아니면 우리 보고체계라든가 그런 걸 잘 활용해가지고 모두가 참여해서 이 안전 위험성 평가를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재, 폭발 위험, 고위험 작업 전문성 강화 이렇게 되는데 화학 공장은 장치 공장 같은 데 보면은 어떤 거는 가동을 시키고 어떤 거는 셧다운을 시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씩 대정비 기간 이런 것도 좀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동시에 화학설비 개호수 작업에 투입되지만은 이런 것도 이제 교육이 안 돼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체킹이 된 거죠. 그래서 좀 이런 작업자들한테 전문성을 좀 강화시키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이제 취업 제한 대상 작업에 추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그 중에서 지금 보면 용단이라든가 용접, 가열 작업 하는 자들은 기술 자격 보유자 외에는 못하게끔 하고, 그리고 해당 교육에 8시간 이상 수료자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만 하기로 돼 있는데, 요번에 또 다시 신규로, 노동부에서는 화학설비 개보수 작업이라든가, 화재 위험 작업이라든가 화재 감시 작업을 취업 제한 작업에 추가해가지고 지정 교육기관에서 16시간 보수 교육도 2년마다 한 번씩 8시간 이렇게 이수한 사람들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제 휴먼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겠다, 예방시키겠다, 이제 한 그런 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도 여수의 어떤 회사의 원료 저장 사이로에 폭발 사고가 발생이 돼가지고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은 2013년도 3월 15일자 사고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게 높이가 30m예요. 상당히 크죠. 석유화학 공장은 이게 설비가 대규모 설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름도 5m. 그래서 이쪽에 폴리에틸렌의 원료 저장 탑이
저 3개씩 2줄로, 이 3개씩 2줄로 이렇게 있고, 요 작업자들이 요 사이사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간에 약 8m 높이에서 작업자들이 모여서 그 출입구를 뚫어놓은 상태에서 철판 용접, 여기 이제 이 안에 요 들어갈 수 있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여기 보수 작업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고밀도 폴리에스틸렌 요거는 분진 폭발이 가능한 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화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은 전부 청소를 다 해가지고 저 화기 작업 하기 전에 그 분진 그런 것들 전부 다 씻어내고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불씨가 들어갔거나 아니면은 들어가서 거기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분체 원료들이 순식간에 연소되다 보니까 폭발로 이어져가지고 이렇게 심각한 사고로 그 사고가 발생되는 그런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역시 여기는 작업자들이 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것 그 안전 조치가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런 불을 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됐고 여기 있는 그 회사의 관리 감독자들도 역시 여기는 작업자들은 모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자기 안에 우리 회사 안에 그 위험 요인들은 그쪽 관리 감독자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그 엔지니어들이 그 가이드를 잘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안 되면은 안 된 상태에서 일을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협력업체, 하청업체가 사고 나면은 이걸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그 원청업체까지 책임을 묻는다라고 지금 거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있었고 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단계부터 사후 단계까지 현장 작동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개편을 하겠다. 그리고 현행 PSM 제도를 단순 인허가 이런 제도를 인식해가지고 실효성이 없게끔 어떤 현장의 안전에 어떤 기여가 이게 안 되도록 하는데 이게 지금 심사, 확인 완료 후 이행을 좀 덜 하는 거예요. 그 약간 뭐 대충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PDCA, 요거는 뭐 오사스라든가 그런 쪽에 그 프로세스나 거의 비슷한, 같은데요. 이제 그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확인하고 개선하고, 체크해서 이제 개선하고 또 다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모니터링 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수록 할 수 있도록 반복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PSM 12대 요소,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렇게, 아까 1번부터 비상조치까지 12대 요소가 있는데, 지금 그 1번에 이제 공정안전 자료입니다. 근데 이게 공정안전 자료 도면이 이제 상당히 많은데, 최신본으로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면이 최신본이 아니니까 아까 위험성 평가 하더라도 뭐 어느 날 그 펌프를 새로 설치하고 도면을 업데이트 안 하다 보니까 그 펌프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누락돼 있고 그 업데이트가 안 되고 그러면서 현장에 도면과 이제 불일치가 돼 있고 그리고 위험성 평가를 했는데 일부 구간이 누락됐어요. 그리고 저평가된 거 그런 사례가 있고요. 아까 안전운전 절차서도 그 어떤 그 JSA를 이런 걸 통해서 했다라면은 디테일하게 되는데 감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부실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비정상 작업에 대한 요령 같은 거 이런 것들 빠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설비 점검, 설비를 갖다가 위험 설비 같은 거는 A, B, C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을 나눕니다. 그래서 A 설비는 그 위험 설비 때문에 뭐 점검을 월일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또 뭐 더 땡겨서 주일에 한다든가 B, C라는 설비는 그만큼 덜 위험하기 때문에 뭐 분기 한 번 한다든가 이런 그 유지 계획을 작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안전밸브 작동 테스트 같은 것들이 좀 안 된 그런 게 있고요. 그 작업허가서에서 그 발행을 안 했다든가 어떤 그 관리 감독자가 그 작업을 하기 전에 체크하는 게 있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산소 농도는 측정했는가 아니면 가스 농도는 측정했는가 이제 이런 그 칸이 있는데 그런 거를 기록을 안 해요. 기록을 안 했던 거는 하지 않은 거죠. 이제. 그리고 협력업체가 있다 그러면은 그 협력업체의 어떤
우리 이틀에 한 번씩 점검하게 돼 있죠. 그런 것들 제대로 하는지 뭐 그런 것들 아니면 회의체를 운영하는가 뭐 이런 것들. 예, 그게 있는데 뭐 봤을 때 그런 다른 건 잘 되는데 좀 안 되는 사례들이 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신증설 완료 후 그냥 가동 전 점검 없이 그냥 한다든가. 그리고 중간에 설비를 변경했는데 변경 관리 절차가 설비를 변경하고 가동하기 전에 반드시 뭐 가동 전 점검을 한다든가 뭐 그런 절차들인데 이런 걸 좀 미준수하고 이거는 좀 작업 안전 표준 이런 것들을 수정 같은 것들을 좀 안 한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상 조치 시나리오 같은 것들이 좀 형식적으로 된다든가 훈련 같은 걸 안 하고 그냥 작성만 했는다든가 완전히 그렇게 하면은 이거 서류 만드는 데만 힘들지 열매가 없어요. 열심히 1년 농사 졌는데 수확을 못 합니다. 훈련을 안 한다 그러면. 그래서 사업장 스스로 실행 가능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제출. 우리 대로 노동부에서는 좀 한다는 얘기고요. PSM 구축과 이행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좀 더 심사의 질을 좀 높이겠다라는 게 안전관리의 방향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공정안전관리 능력 향상해서 지금 운영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 모르는 상태에서 심사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라면은 이행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전 교육을 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전에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에 한정됐었는데 이번에는 관리감독자, 공정안전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이 사람들을 교육을 대상으로 확대해가지고 하겠다 이거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전원 참여시키는 거죠. 결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그걸 갖다가 혼자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라 안전을 한다 그러면은 그만큼 서로 의사소통 많이 하고 좀 사이가 좋아야 되겠죠. 대인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이제. 그리고 아니면 조직을 활용 잘 하든가.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것도 안전 쪽에서 해당자들을 다 선발해가지고 교육도 보내고 안 되면은 뭐 초빙을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4대 폭발 위험 작업에 대한 대규모 캠페인을 전개해가지고 수칙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4대 화재 폭발 위험 작업 안전 수칙이 첫 번째가 정비보수. 아까 그랬죠. 정비보수 때 가장 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정비보수에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안전 작업 허가 절차 지금 있으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뭐 사전에 체크할 거 하고 교육할 거 하고 그런 것들 다 해야 되는 거고요. 화기 작업의 화재 폭발 폭발 방지 작업 표준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작업 중에 어떤 사이로 폭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 이제. 그리고 밀폐 공간 작업의 안전 작업 표준. 밀폐 공간 이거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탱크 속에 들어가서 어떤 뭐 작업을 하고 지하에 들어가서 또 작업하고 맨홀에 들어가서 작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분류해서 하고 시운전 재가동 작업 시 가동 전 안전 점검을 함으로써 아까 앞에 나온 정비보수 시운전 이때 많이 발생되는 사고를 줄이겠다는 게 이제 노동부의 목표죠. 그래서 화학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정비 보수 재가동 작업 시에도 사전 안전조치 이행을 철저하게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뭐 나온 내용이지만은 그런 식으로 10년간 주요 화학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79건 보면은 사망이 64, 부상이 155명.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발생됐고 그 중에 24건 중에서 이제 24건 있는데 이게 사명이 이제 25명, 부상이 51명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비 보수 작업 이후 재가동 과정에서도 이제 발생된 게 이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취약한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감독이라든가 어떤 평가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프로세스를 바꾸고 사전 체크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 강화해서 이제 사고를 예방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상대응 체계 수립
나와 있는데 이게 사업장별 자체 비상조치 계획을 분석해 가지고 제대로 됐는지, 어떤 뭐 피해 확산 범위 같은 것들은 다 해놓은 건지, 그리고 외부 비상 기관 연락체 구축이라든가 이런 건 작동성을 강화했는지. 예. 이 화학사고는 조그만 어떤 뭐 일반 제조업체에서 나오는 그런 사고가 아니라 재난으로 이런 것들은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변 확산 방지 그런 것들이 연기에 등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이제 제시를 하고요. 취약점 같은 것들을 보완하도록 이렇게 좀 하겠죠. 여기에 보면은 하나의 예를 들면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문자를 발송해 가지고 차량을 우회한다든가 아니면 뭐 어디로 바람 부는 방향 그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안전한 쪽으로 뭐 피난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지자체하고 같이 이렇게 코어케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까지 전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는 제조업 쪽에 이렇게 했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뭐 사고가 나면은 무슨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리고 뭐 하고 뭐 그렇게 뭐가 있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위험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많이 쓰는 석유화학 같은 데서는 뭐 그건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장 자체 비상조치 계획 분석해가지고 비상대응체계 가이드를 개발하고 뭐 비상기관 간 연락체계 구축 작동. 아마 각 방지센터가 있는 사업장도 있고 없는 사업장도 좀 있지만은 책상이든가 벽에는 전부 해당되는 기관이라고 기관과 연락한 번호들이 다 작성돼 있죠. 붙어 있는데 아니면 매뉴얼이든가 그걸 얼른 빼가지고 다 보면 상세하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연락을 해서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면 이 언론 대응, 저희도 마찬가지 총무 같은 데서는 언론 대응을 합니다. 우리 쪽에서 사고 조사하고, 공무 쪽에서 지원 보상, 복구 같은 거 그런 거 하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했듯이, 지자체에도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하고, 부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맡겠죠. 그럼 대상 사업장에서 같이 코어해가지고 하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재난 범위를 중대사고까지 이제 앞으로 넓혀가지고 상시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사업장에서 해야 될 거는 이것도 역시 위험성 평가를 통해 가지고 어디가 위험한지 어디를 관리해야 되는지 어느 공정에서 어떤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인지 이걸 다 거기서 걸러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보니까 막연히 그런 것도 하지도 않고 여기는 뭐 위험을 쓰니까 있을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체계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대책이 이거는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이 있다는 이건 폭발, 이거는 가스 누출 뭐 이렇게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책으로 비상대응 매뉴얼을 작성을 하고 훈련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